그냥 무덤으로 통하던 영종도 부동산 시장에 볕이 드는 걸까요? 지지부진하던 개발이 속도를 내는가 하면 교통 호재까지 맞물리며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밋빛 청사진에 그칠 우려도 크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조진희 부동산 전문가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사실 이제 몇 해째 지금 미분양 늪에 빠져 이제 허우적대던 게 영종도였는데 네. 지난해 이제 9월부터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지정되기도 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대규모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이제 ACT라는 사업 자체도 2014년도에 취소가 되면서 실제 인천시하고 인천경제청까지 나서서 어떤 소송에 휘말리기까지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올 5월 달에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 부동산 경기가 가장 좋았을 때도 금융결제원 통계자료를 보게 되면 실제 저희가 청약 통장을 사용하지 않고 신청할 수 있는 2순위 때도 거의 3분의 1 이상 미분양이 됐던 지역입니다. 또 아울러서 이제 평균적으로 일반 평균 분양가라고 하는 그런 것들도 30% 넘게 미분양이 되었고요. 특히 이제 그 2016년도, 2017년도 같은 경우는 다른 서울이나 뭐 부산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 투기 지역으로 지정될 만큼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좋았는데도 오히려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선정되다 보니까 추가적인 신규 공급에서도 제한이 있었고 인허가에 있어서도 제한이 있었던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집값 상승도 인근 지역에 비해서는 더딘 편이었잖아요. 네, 지금 현재 그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기준을 놓고 본다 하더라도 3.3m 제곱당 가격이 평균적으로 한 910만 원 정도에 형성되어 있는 게 영종도의 시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근 지역이라고 하는 가장 가까운 청라 신도시가 평균 1,300만 원대인데 비해서도 현저하게 한 350만 원 이상 격차가 있는 데다가 보통 서울 외곽순환도로에 있는 그 수도권 신도시들 기준이 보통 평균 1,000만 원대는 이미 형성이 되어 있는 거에 비하면 현저히 낮은 가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 쏟아지는 신규 공급도 부담거리였었죠? 네, 아무래도 이게 이제 2006년도에 택지를 조성하고 나서 2007년도에 택지 분할을 받았던 건설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거의 10년 가까이 미분양이 형성이 되다 보니까 그동안 미뤄왔던 사업들이 이제 작년부터 어떤 이제 활기를 내세우고 특히 올해 들어서 인천시가 많은 이제 개발 호재들을 승인을 내면서부터 이제 신규 공급을 계획하고 있는 단지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올해 5월부터 9월 달까지 건설업계의 통계를 본다고 한다면 최근 들어서 어떤 그런 호재들 때문에 미분양이 다 소진됐다고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좀 더 우려할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최근 분위기는 사뭇 다릅니다. 굵직한 개발 프로젝트들이 속속 진행되면서 부동산 시장도 들썩이는 모습인데요. 전문가님께서는 이런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우선 가장 이제 좀 좋게 평가를 해줘야 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우선 이제 당장 내년 1월 18일 날 이제 그 평창 올림픽과 관련돼 가지고도 같은 이슈를 가져갈 수가 있는 게 제2여객터미널이 이제 개항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한 1년에 한 1,800만 원 정도의 그 이용객들이 늘어난다라는 것들은 아무래도 좀 더 긍정적인 효과가 될 거고요. 무엇보다도 올 4월 달에 1차 개장을 했던 파라다이스시티가 현재 성업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5월, 9월 달에 사업을 본격화 시작한 그 마린시티 리조트 같은 경우 복합 리조트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들이 이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연간으로 봤을 때는 540만 명 이상의 관광객들도 유치할 수 있을 거고 그다음에 경제 효과로는 한 6조 3천억 원 정도의 경제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만 명 이상의 어떤 그 경제 효과, 고용 인구가 들어온다라고 했었을 때는 아무래도 지역이 활성화된다라는 그런 기대 여건은 분명히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개발 호재들이 보이는 배경에는 제3연륙교나 영종역 등 교통 호재도 지금 한몫 거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그동안 그 영종도가 좀 외면시됐던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교통 여건이 굉장히 좋지 않다라는 것과 기본적인 생활 인프라라든가 교육 환경이 우수하지 못하다는 부분들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이런 어떤 대규모 개발 사업이라든가 직장인들이 인교를 이동을 해올 때는 교통 여건 개선이 이제 서울하고 연계선도 굉장히 중요했는데 이번 영종역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 메트로 9호선과의 연계선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성남 신도시하고 연결되어지는 이번 영종대교 그 손실보전금 자체를 인천시가 떠안으면서 2020년도에 이번에 이제 재산영육교를 그 착공을 하겠다는 발표가 나면서 아무래도 그거에 대한 기대 효과도 큰데 특히 이제 그동안의 문제가 되었던 공항철도 요금이라든가 수도권과의 어떤 환승요금 체계 같은 개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같이 이번에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좀 기대 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런 분위기가 남아있는 미분양을 얼마나 해소할 수 있을지 또 집값 상승에는 좀 얼마나 견인을 할 수 있을지도 의문인데요. 실제 이제 현장 상황을 지켜보면 어떻습니까? 네, 기본적으로 현재 올 1년만 놓고 보더라도 그 영종도에 한 8개 단지가 미분양 단지로 그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평균 단가라고 하는 공급 가격, 거래 가격이 한 900만
200만 원대인데 비해서 신규로 공급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1,000만 원이 넘어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기준으로 놓고 본다 하더라도 앞으로 더 가격 상승을 갖고 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기대치는 조금 아직은 좀 미미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문가님 말씀대로라면 여전히 이제 미분양 리스크는 남아 있다. 뭐 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네, 아무래도 이제 기본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르려고 한다면은 교통 여건과 개발 호재도 같이 갖고 가야 되지만 기반 시설 자체가 잘 갖추어지는 것들이 네. 굉장히 필요합니다. 하늘도시 같은 거를 예를 든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제일 좋아한다라고 하는 배산 임수 조건과 특히 이제 바닷가를 끼고 있는 주거 단지라는 굉장히 큰 메리트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통 여건과 특히 이제 교육 환경이 잘 갖추어지지 못하라는 부분 때문에 실수요자들한테 어느 정도 이렇게 외면받았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인천시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실패했던 사례라고 표현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기반 시설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택지개발지구가 한 10년 이상 방치가 되다 보니까 실제적인 어떤 수요 예측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는 평가를 받았던 부분들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그 건설사들이 택지 비중으로서의 어떤 부담금들 거의 30% 이상 상승된 가격을 어떻게 보면 실수요자들한테 전가시키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책정되는 분양가들도 아무래도 이제 가격 상승폭을 갖고 간다는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좀 리스크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한 가지 더 짚어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개발 호재가 잇따르고 있다고는 하지만 일부 이제 개발 사업이 아직 계획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도 있고요. 심지어 이제 착공에 들어가지 못한 것도 적지 않습니다. 이 부분 또한 간과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항상 이렇게 이제 어떤 개발 호재나 교통 호재가 나오게 되면 이 착공 시점이 가장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개발이 실제 진행이 되는 것들을 지켜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인천시가 외국계 자본들하고의 어떤 투자 유치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인을 하고 나서부터의 시장 반응은 이미 착공이 돼서 사업이 진행되는 단계처럼 어떤 부동산 시장에서 보여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 아까 잠깐 예를 들었던 것처럼 영종대교에 사용 어떤 그런 민자들의 어떤 비용들이라든가 유료 고속도로 비용이라든가 이런 손실보전금을 인천시가 떠안을 만큼 실제 이 개발 사업을 하기 위한 인천시의 자립도가 굉장히 미약하고 약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내포되어 있는 상태에서 영종도의 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거의 317조 원이라고 하는 굉장히 큰 자본들이 필요한 사업들이 많았습니다. 단적으로 비교를 해드린다고 한다면 용산국제업무지구에 들어가는 기반시설금의 필요 자금이 한 30조 원 정도 됐습니다. 그거의 10배 가까운 돈이 필요했던 자금들이었고 네. 특히 이제 또 그러다 보니까 실제 실행 단계에 있어서의 현실성도 좀 문제시되고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전문가님께서 지금 인천시의 재정 현황이 이제 썩 좋지 않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은 영종도의 주변 지역도 상황은 비슷한 거 아닌가요? 대부분 이제 올해 들어서 풍산 효과로서 기대되었던 송도 지역을 이제 예를 든다고 한다면 송도도 청라나 송도도 굉장히 미분양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경기가 다시 좋아지면서 7, 80% 이상 다 상승 견인차를 이뤄왔지만 실제 기대했던 시장에서의 반응과는 좀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부동산 투기가 억제가 되면서 송도 지역으로 많이 들어갔던 실소유자도 그만큼의 프리미엄을 주고 들어가야 될 만큼의 어떤 가치를 아직은 만들어내지 못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 때문에 실수요자 혹은 투자자라면 현명하게 접근하는 태도가 반드시 필요할 텐데요. 마지막으로 좋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영종도가 원래 그 제2의 두바이 그다음에 해안가를 낀 고급 주거 프리미엄 도시로 만들겠다는 인천시의 계획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개발을 할 때 실제 수요 예측에 있어서의 어떤 실수 부분이라고 한다면은 공항을 이용을 한다거나 거기 업무 관련된 직장인들 수요들을 기반 실제 수요로다가 계산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보니까 공항 철도를 이용하기 편한 서울과의 접근성이 좋은 지역으로 실제 수요가 됐고 그 대부분이 오피스텔이나 어떤 빌라 같은 임대 수익과 관련된 그 수요층들이 되었다 보니까 실제 영종도의 그 전체적인 아파트 시장이라든가 공공주택 그다음에 일반 주택 시장은 굉장히 현저히 낮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어떤 개발 호재에 있어서 기본적인 인프라라든가 교통 여건이라든가 교육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갖추어지고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특히 이제 이게 국제적인 관광객 규모를 유치해야 되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더 시간이 걸린다라는 것들을 예상을 하셔서 투자 기간이라든가 어떤 판단들을 해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할 때는 기본적인 이제 인프라가 얼마나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또 앞으로 갖춰질지를 네. 고려해서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은 조진희 부동산 전문가와 함께 영종도 부동산 시장 관련해서 짚어봤습니다. 오늘 시간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